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정치권 뉴스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나경원 전 대표가 정말 그 오랜 동안 고민 끝에 고뇌 찬 어떤 그런 결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참 이렇게 불출마 어떤 결단을 냈다고 했는데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참 고심이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방금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군다나 당내외에서 비판이 많았고요. 그 과정. 초선 의원들 그 뭐랄까 연판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홍 의원님도 올리셨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당내 고문인 원로 중에서도 이재호 고문께서는 무슨 이런 집단 린치를 가한다는 어떤 강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호 고문이 말씀하신 게 저는 상당히 좀 일리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밝히셨습니다만은 당내 당대표 선거 때는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캠프의 어떤 직책을 맡지도 이제 말자 그런 게 나중에 뭐 어떤 개파 내지는 어떤 공천 줄 세우기다 이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현재 다른 어떤 의원들도 뭐 특별히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 나경원 대표 관련해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좀 집단 성명을 좀 낸 것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해임 결정을 마치 대통령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그냥 밑에서 올리는 어떤 그런 어떤 결정인 것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는 좀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는 않다고 한 어떤 그런 초선 의원들이 좀 비난 성명이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나경원 대표한테는 사실은 좀 많은 좀 영향을 좀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상처였겠지만요. 어떤 이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그 어떤 한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집단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과연 이 정당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원론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초선들 그때 집단 성명은 엄격하게 은밀하게 말하면 나경원 대표에 대한 어떤 불출마를 종용한 건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해임 결정에 대한 어떤 비난이었다. 정치라는 게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민들 저희 언론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한마디 하니까 거기 어떤 전부들 같이 나서서 나가지 말라고 윽박 지르는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모양새가 별로 아니었느냐 이런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 어떤 뉘앙스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또 실상은 또 내부적인 내용은 좀 이렇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 의원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12월 초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당내 여론조사에서는 1등으로 달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치인에게 이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특히 큰 정치인에게는 좀 타격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인은 또 살아있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불출마 결정이 또 나경원 대표에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다가올지는 뭐 아무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정치적으로 어떤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나 의원에 대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가 끝까지 맞선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어떤 큰 정치, 말씀하신 큰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한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의하면은 결국은 이제 큰 정치를 하실 분은 자기 어떤 주관, 즉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와 당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주관적이면서 좀 단호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나경원 대표를 뭐 수양부들 뭐 결정이다 그런 식으로 좀 뭐 비아냥도 됐습니다만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큰 정치인으로서 있던 나경원이라는 어떤 분에게는 좀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는 또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과 끝까지 좀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불출마
갈등을 느끼면서 출마하는 것보다는 불출마하는 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향후에 또 입지를 또 어떻게 가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양면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2파전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떤 지지율 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2월 2일에서 3일 이제 등록을 하는데 또 한 분이 유승민 의원이 또 등록을 하느냐도 사실은 어떤 관건입니다. 나머지 분들 황교안 대표라든지 윤상현, 조경태 후보 등이 등록을 하는데 아직까지 다른 분들은 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죠. 유승민 대표도 지금 한 자릿수였는데 아마 나경원 대표가 빠지면 뭐 두 자릿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컷오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제 2파전으로 이제 압축됐다. 뭐 그런 면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도 뭐 그전에 나경원 대표가 있을 때는 뭐 분명히 이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갈지 안 갈지 약간 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컷오프는 룰 정해졌습니까? 몇 명? 등록을 하는 걸 보면서 정해지게 됩니다. 등록을 몇 분 하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컷오프는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도 이제 4분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몇 명이 되느냐 하는 따라서 이제 4사람이냐 뭐 아니면 컷오프 없이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컷오프 없는 것도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4명으로 이제 4명이 등록을 하시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명은 정해진 건가요? 딱?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니죠. 4명을 끊을 것이냐, 뭐 3명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난번 당대표 이제 때 이제 컷오프가 이제 4분이었다는 거죠. 나경원 의원의 어떤 출마 포기는 판세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합니까? 아니면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그것도 사실은 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나경원 대표의 지층이 절대적으로 그 김기현 대표하고 겹친다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이제 대통령실과 어떤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실 나경원 대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수의 어떤 지지층이 이제 김기현 대표 쪽으로 가게 되면 현재 남은 나경원 대표의 지지층이 일방적으로 김기현 대표하고 겹친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발표됐습니다. YTN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1대1로 했을 때는 뭐 나경원 대표의 지지층이 사실은 거의 50대 50으로 안철수 김기현 대표한테 가는 걸로 그렇게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선 투표 가면 안철수 대표가 이긴다는 안철수 의원이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오늘 YTN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이란 분들, 친윤이란 분들이 그 결선 투표는 뭐 물론 그 분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건 최종적 안전장치라고 만들어 놓은 결선 투표가 오히려 그 어떤 구도를 헝클어뜨리는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가 애초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또 다른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희망에 부풀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좀 기세가 좀 좋고 그래서 오늘 뭐 주가에서는 뭐 안내비 뭐 상한가도 뭐 쳤고 하던데 그런데 오늘 또 나경원 대표가 또 불출마를 한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이거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나경원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이제 100% 이제 결선 투표로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불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에 가는 상황만을 위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최선을 다하시겠군요. 네, 일단은 일단은 결선 투표까지. 왜냐하면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붙으면 안철수 의원이 이길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당내에서도 어떤 이른바 친윤보다는 중도 혹은 비윤 쪽의 당원들이 많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당원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추사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80에서 85만 정도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별 그리고 세대별 연령층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지층이 일방적으로 어떤 후보에게 집단적으로 좀 쏠릴 가능성은 과거보다 굉장히 좀 희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낙관하지 못한다. 쉽게 나가 못합니다. 예. 근데 며칠 전만 해도 김기현 의원이 거의 뭐 당선이 기정사실처럼 많이 얘기가 떠돌았었는데 지금 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군요. 지금도 물론 이제 그 김기현 그 전 원내대표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굉장히 가능성이 최고 높은 것이 이제 사실이죠. 예. 사실 그래서 결선 투표 제도가 없다면 예. 결선 투표 제도가 없다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무난히 당 대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결선 투표가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를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 안전장치로 아까 했더니 만들었다면 후회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아니 왜냐면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그 결선 투표 2중 3중의 안전장치다 뭐 이런 분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기획한 분들로 보면 상당히 이건 약간 패착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결과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제 결선 투표가 하나의 변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기현 의원이 여성 민방위 이 네. 공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에서 이제 민방위법 개정을 이제 해서 이제 하니까 이게 뭐 정부 내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당 대표 선거에서는 조금 뜬금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병력 자원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방에서는 사단 군단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여성도 어느 정도의 어떤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성의 어떤 뭐랄까 신변, 자기 어떤 보호 이런 어떤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반드시 이제 이 지금 당 대표 중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뭐 뜬금없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도 이 자체만 본다면은 대부분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고, 예. 곧 이제 지금 또 김기현 의원이 지금 현재 그 민방위 그 기본법 개정안을 지금 예.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과연 찬성할까요? 저는 뭐 이 제대로 이제 이 제도의 어떤 목적 예.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뭐 그렇게 뭐 반대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그 목적에 진정하다면 뭐 공감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어떤 지금 여당의 어떤 지지층 2030, 40 그 남성 지지표를 의식한 어떤 약간의 파격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제 이대남의 예. 어떤 그 당원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왔을 어떤 그런 어떤 개연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적 아니냐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의 이란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해법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사실은 이제 이 국익 앞에 너무 민주당이라든지 너무 일부에서 너무 이거 정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예. 않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300억 불 이상의 어떤 유예로부터 수재 약속이라든지 다보스 포럼에서 덴마크의 어떤 그 풍력 비슷한 회사로부터 그 투자를 이끌어낸 등의 많은 어떤 경제 성과를 예. 이제 이루어왔는데 사실 이제 UAE와 이란은 현재 굉장히 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도 이제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이란이 1971년에 UAE가 주장한 세계에서 물론 이제 이란 주장 다릅니다만은 아부무스라든지 대툰부, 소툰부 세 개 예. 섬을 영토를 지금 현재 강제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적대적인 이런 어떤 관계가 분명한 사실인데 예. 대통령이 그것을 과연 외교적으로 상황이 맞다 하더라도 표현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예. 뭐 이런 문제는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좀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외교부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이란 측에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란 측 뭐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란 측 자체에 지금 어떤 항의나 분노 혹은 이 외교적 균열 이런 게 이란 측에서 제기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도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핵 개발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좀 외교 어떤 탈출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에 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예. 상당히 어떤 국제 어떤 사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회다 싶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익 앞에서 여야가 좀 단호하게 좀 이란과 어떤 합리적인 물론 이제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이란 정부에만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비판도 분명히 어떤 야당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추정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가지고 없어도 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이 상황, 이 현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변명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란이 북한 핵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미사일이라는 관련된 어떤 정보와 기술을 어떤 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적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외교부에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너무 정쟁화해서 너무 이 문제를 키워버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익에서 결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